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다시 3,000 회복하면서 3,056.53, 한 2.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제 코스닥도 상승을 했죠. 오늘 사실 보면은 그 외인들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외인 매도가 순매도 기준으로도 외인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지수가 연달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기관은 좀 관망을 한 쪽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외인이 매도세가 줄이면서 오히려 순매수로 들어왔고, 기관은 외인 매도세가 약해지니까, 이제 약해진 상태가 되니까 이제 지수를 다시 한번 좀 들어 올려주기 위한 그 매수를 했습니다. 뭐 이날도 뭐 여전히 연기금은 순매도, 네, 투신하고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 이렇게 간 거죠. 어느 정도는 낙폭이 좀 과했다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지금 시장은 그래요.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이제 판단하실 때, 이 정도는 좀 저점인 것 같다, 이제 반등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매매를 하실 때 기존에 10개를 매매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5에서 7 정도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조금 덜 먹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변동성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그런 대응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이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 이유가 기관이 정했던 이제 밴드 폭이 있을 텐데, 지금 3천 하단은 너무 과하다는 걸로 좀 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예측의 2,800까지 하단 밴드를 본 데도 있지만, 일단 현재 상태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기관 매수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상태입니다. 이 지수 자체에서도 지금 60선 자체가 지금 상단에 있고 3100 아래에서 좀 매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약간 저항대가 있어 보이니까 좀, 네, 안정적으로 이제 가시는 게 좋고, 현재 지금 지수 자체만 봐도 이 고점, 사실 고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뭐 함부로 돌파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쵸? 좀 걸릴 테니까 뭐 여기서의 이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금융투자에서 얘기했던 하단 밴드가 3,100이었는데 그 외인들 매도가 이제 거세게 나오면서 기관이 관망을 했고, 그러면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상태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밴드 폭이 어디냐, 이게 좀 중요해요. 네, 아마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외인들의 매도,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에서 촉진된 그 헤지펀드사하고 개인들 간의 그 싸움에서 촉발된 헤지펀드사들의 환매 그 상황들, 이런 걸 이제 아마 관찰을 하면서 외인들 매도가 이제 거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3,100선을 타진을 한번 해볼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인 매도에 대해서도 이제 3,000이 좀 방어가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있다고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과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주식의 폭을 이렇게 잡아서 약간 지금 하강된 상태, 그쵸? 요거를 약간 좀 옮겨야겠네요. 네, 여기 이나 이제 종가, 운봉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요 정도 과한 상태니까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 정도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지수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제 계속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니까 어닝 시즌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이제 변동을 할 거예요. 원래 어닝 시즌에는 변동폭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주식이라는 게 그 위하고 아래로 어떻게 갈지를 100%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현재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다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네, 여기서 이제 외인 매도세 어떻게 나오느냐, 또 간밤에 이제 또 뉴욕 증시 상황도 또 다 지켜보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도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느냐. 오늘 사실상 이거는 반발 매수 성향이 좀 많이 강해요. 반등이라기보다는 낙폭이 심한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요 정도 폭으로 떨어졌던 게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쵸? 한 요 정도씩 떨어졌던 게 이만큼 떨어지니까 떨어지긴 이제 이 가운데 음봉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요 정도 폭, 여기서 여기, 그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요 정도 폭의 그런 조정,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이만큼 떨어지니까 그 정도 폭으로 약간 올려놓은 반발 매수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반등 신호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일 또 이렇게 좀 약간 다시 3,000단으로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외인 매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인 접근이 좀 중요한 때입니다. 지수가 올랐다, 그리고 종목이 올랐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했다가 또 재차 조정이 오는 경우에는 또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예측 대비 그 어떤 오차라 그럴까 편차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쨌든 좀 방어적으로 10개 살 거면 5개, 뭐 많이 산다 그러셔도 7개 사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그런 상태로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예, 만약에 뭐 가면 내가 이만큼 좀 덜 먹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째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그 안정감 그리고 이런 매매 습관 만드는 게 습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또 조정폭이 또 온다 그러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은 사실 좋은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올랐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고 현금 자체를 안 남겨놓으시고 하시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요.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아마 더 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변동성에서는 좀 마음의 안정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특별한 시황 공시 내용은 없는데 네. 참,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문의를 하셔서 매일매일 분석을 시작을 했고 의외로 이제 저희 지금 채널 구독하시는 분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갖고 더 이제 매일매일 좀 분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매일 분석을 드리면서도 약간은 고민이 뭐냐면 저는 그날 주가에 대한 상태 그리고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영상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매일 영상을 좀 올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좀 리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구독하신 분이 아니라 중간에 오신 분들은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제 없고, 네, 그걸 못 보시고 그날 것만 딱 보시면 또 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하고 대비해서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두 종목 매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분석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황이라던가 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그거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뭐 조금만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은 또 가능하죠. 네, 가능한 건데 그런 어떤 분석 절차나 이런 거를 좀 더 도와드리고 좀 더 쉽게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끔 좀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인 거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도 아마 이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120선이니 뭐 이런 가격 라인이니 이런 것들 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으신 분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120선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40선이 뭐 이런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보는 것 중에 따로 200선이나 100선이나 이런 다른 이평선들도 같이 봅니다. 저 영상 찍기 전에 모든 것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나 이런 걸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아, 가격이 이거니까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부터 여러 가지 또 외인들 매매랑 그 좋아하는 그 매매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같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밴드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제 리딩으로만 좀 느껴지시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남들이 할 얘기 그냥 좀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편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 분석해서 그 종목 두세 개 매일 분석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건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해드리는 것도 이런 형태도 괜찮다 하시면은 뭐 저는 얼마든지 네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하고 싶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채널에 오신 분들이 단순히 이제 그때그때 주가라던가 그 상황, 주가의 상황만 보시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많이 쌓으시고, 전에도 한번 딴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실력 쌓으셔서 혼자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래서 이제 뭐 이 채널을 막 키워갖고 여기서 구독자만 늘리고 하고 조회수만 늘리고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많이 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매매를 하실 때 좀 더 뭔가 알고 매매하시는 그런 쪽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업을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기업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영상 만들고 주식 매매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거, 강의하면서 질문 받았던 거,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갖고 이제 아셨으나 하는 내용들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채널 목표는 단순히 이제 주가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 그런 것도 해드릴 건데, 그게 주가 아니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하고 싸우셔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네,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가시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게 좀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독자나 그 조회수에 욕심이 난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실적주나 이런 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주로 했을 거예요. 종종 테마주 같은 경우 이제 댓글로 질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글로 답 드리고 영상으로는 거의 만들지 않았어요. 네, 부탁 하셔서 한 두 종목인가 영상 만든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 댓글로만 해드렸지. 그런 종목들, 그 테마는 하면 분명히 많이 보시겠죠. 근데 올바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건 안 했던 겁니다. 안 했던 건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이 이 구독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정말 개미 군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아가시는 것, 네, 그 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불만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으시면 저도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편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변의 얘기가 좀 많았네요. 저는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니까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위해서 좀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황 뭐 딴 건 없습니다. 딴 시황은 없는데 그 삼성생명이죠. 네, 생명. 네, 이쪽 특별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쪽이나 이런 쪽 해서 이제 주식이 이제 41,982주가 조금 감소했다. 장내 매도를 했다고 해요. 네, 여기 보면 장내 매도. 네, 그쵸? 그래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26만 여기 뭐 변동 후, 그래서 요거만큼 변동됐다.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이제 뭐 삼성 SD와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돼 있는 요거라고 하는데,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4,200 몇 주 하고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지금 4만 주 정도 이렇게 빠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어쨌든 기존에 이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었던 거, 삼성생명이랑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 좀 줄었다 이 내용인데, 뭐
전체적인 주식수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비율도 보면은 0.02%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뭔가 뭐 이유가 있어서 매도했을 텐데, 뭐 보통 저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 법인이나 이런 쪽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12월 14일인가요? 이후에 기타 법인들 매도가 좀 그런 쪽 매도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뭐 4만 주 정도니까 크게 신경 쓰실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래량도 보시면 100만 주 이상이잖아요. 거래량이. 그쵸? 보통 이럴 때 280만, 거의 300만 가까이도 갔었고, 물론 이때는 변동성이 커서 그랬죠. 근데 뭐 이때 보면은 뭐 500만 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4만 주 저게 하루가 아니라 분할이었을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때 이제 신한이었네요. 뭐 그런 레포트가 한번 있었죠. 이제 부정적인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예, 신한이었죠. 예, 신한. 네. 신한 금융투자에서 이제 저렇게 했었죠. 저런 이제 부정적인 레포트가 좀 있었어요. 이제 주가를 그러면서 하락을 시키는, 네. 그런 게 있으면서 그 뒤에 다른 증권사들이 이게 뭐야 그러고 막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그 레포트가 쭉쭉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 것만 저기 신한금융투자 것만 보고 이제 했던 외인들이 이거 조금 과한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좀 매수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매수로 들어와서 이때 이제 계속 외국인 순매도로 주가가 쭉 내렸죠. 지금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는데 근데 지금 이때 순매수로 다시 지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좀 단타 성향이 있는 이제 메릴린치, 좀 멸치족이라고 그러죠. 멸치족 이쪽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좀 반등을 했을 때 이제 상승세를 타는구나 이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또는 반발 매수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만 좀 소폭 올라도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3,000원 하단으로 좀 돌파 시도가 나오면 그때 매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전반적으로 그 순매수로 하면서 지수 자체도 네, 코스피도 좀 들어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삼성같이 이런 대형 그룹 종목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올랐죠. 그러면서 그쪽에도 이제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신이 지금 매도를 좀 늘린 상태예요. 이런 날에도.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심리적으로 12,000원이 깨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신도 이제 12,000원이 깨질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요 정도까지 오니까 그때 좀 매도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점에 조금 매도물이 거래량도 그때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 타이밍에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때 보면 이제 92,000까지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투신이 반등할 때도 매수가 안 들어왔다는 거니까 투신의 포지션은 아직은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금융투자 쪽은 지금 반등 쪽, 그러니까 반발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보고 있는 이 자산운용사가 아직은 상방이 열려있다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변동성을 유의주시하면서 차분히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 120선, 네, 누구나 다 얘기한다고는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되는 이평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쪽에 또 이제 백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한데, 네, 아무튼 그 이쪽이 살짝 빠졌었죠. 네, 뭐 잠깐이에요. 사실은 오전에 잠깐. 네, 이렇게 잠깐. 왜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그냥 뉴욕 증시도 그렇고 불안 심리가 장 초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빠졌습니다. 잠깐 빠졌고 이때 아마 그 투신 매도물도 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 외인 매수가 이때쯤 들어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장 초반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한 다음에 여긴 들어왔나 보네요, 이쯤에서. 그쵸? 근데 이쯤 좀 여기나 아니면 좀 반등했을 때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바로 올라와서 이렇게 회복하다가 이제 횡보
제가 하루 종일 횡보를 하다가 지지부진했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업틱으로는 끝났어요. 긍정적인 건 이제 업틱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제 상방으로 놓고 끝났기 때문에 뭐 내일 조금 조정이 온다 그래도 폭이 심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관은 뭐 여전히 외인들의 매도, 네, 특히 헤지펀드사의 환매 이런 걸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건 보통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안에 종가가 숨어 들어가면 최소한 이 장대 음봉, 죄송합니다. 음봉 안쪽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게 경험적인 측면이죠. 더군다나 아래쪽으로 꼬리를 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불안 매물대도 좀 소화시킨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조정이 와도 어쨌든 요 선 장대 음봉의 이 하단선, 네, 그 하단선 위쪽에서는 그래도 조정이 오더라도 그 위쪽에 위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그 통계적으로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이니까 한번 볼까요? 이제 12,350원 이 정도 선 상방에서는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사실 좋은 모습은 이제 12,500원 작업을 해야죠. 12,500원이 또 지지가 돼야 이제 가격적인 선이니까 여기서 물론 500원이라는 선은 뭐 5,000원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더라도 지금은 일단 반등을 주기 위한 그런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이 부분 내에서 좀 자리 잡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이 이제 포지셔닝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밤 뉴욕 증시 상황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금융투자는 일단 지수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반발 매수 성향으로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 자산운용사 쪽에서 나온 물량을 보면 그렇게까지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게 조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 좀 12,500원부터 지키고 가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고, 단타성 외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13,000원 하단에서 한번 또 매물대 싸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소화하면서 이제 가야 될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지수도 그렇고, 금요일날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많이 깨진 상태라 좀 우려도 많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잘 끝나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오늘 밤 뉴욕 증시도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그러니까 회복이죠. 회복한 상태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사실 그 헤지펀드 이슈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이제 공포감에서는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저 번외 말씀도 드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좋은 월요일 시작, 첫 출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첫 출발 좀 잘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또 좋은 소식, 좋은 일 가득한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